가시고 영국 국장에 참여하시고 미국 유엔에 가신 것도 하나하나 막 꼬투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성과보다는 무능 프레임으로 특별을 위한 미래 아젠다들을 좀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요 모자를 2개를 썼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썼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환경 대외증명대사가 됐습니다. 아니 다들 아니 그게 뭔데 뭐 장관급이다 부총리 뭐 부총리래 많이 들었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이게 중요한 아젠다니까 꼭 좀 챙겨달라고 말씀하셔서 저출산 문제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맡게 되었고요. 기후 문제도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으로요. 대한민국 인구가 데드 크로스가 됐습니다. 데드 크로스는 뭐냐?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 인구가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산율은요. 2명이 결혼해서 2명이 만나서 우리가 보통 2.1명을 낳아야지만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2명이 만나서 0.8명을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초저출산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요. 인구의 20%, 5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 2035년이 되면 3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부양해야 될 숫자가 이제 2050년이 되면은 100명의 생산 가능한 인구가 96명을 부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물꼬에도 튀어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렇게 인구 정책을 잘못한 게 옛날에 그런 기억 나시죠? 아들, 딸 마음대로 낳다가 거지 된다. 그게 60년대 그 구호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아니 둘만 낳자 하다가 나중에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를 1990년대까지도 그렇게 출산 제한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출산율을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1980년대부터 이미 2명 안 낳았어요. 1.8명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래도 둘은 낳자라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90년대까지도 하나만 낳자 그러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하나만 낳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인구 정책을 실패한 겁니다. 지금은요. 저 결혼 안 하고 또 아이도 안 낳는 것이 트렌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서 다 어머님 아버님들 저 아이들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냐고 걱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저 신부가 아이 임신해서 시집 가면은 혼수 잘해간다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출산 정책과 고령화 대책을 이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자, 저희가 15년 동안 한 400조를 썼어요. 저출산 예산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00조. 잘 모르시겠죠. 400만 원도 아니고 400억도 아니고 400조입니다. 근데 효과가 없어요.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400조 어디다 썼나 봤더니 CCTV 다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저출산 예산이냐 그랬더니 밤길이 안전하면 여성이 안전해서 출산을 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저출산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윤 정부에서는 고령 사회 대응을 더 잘하는 쪽으로 예산도 많이 쓰고 대책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100세 건강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20, 30대도 물어보면 우리 아이 키우느냐고 돈 다 쓰면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 하고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 대응을 잘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이 그동안에 저출산 쪽에 많이 썼다면 고령사회 쪽에 많이 쓰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미래 아젠다를 얘기하느냐. 저출산 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3대 개혁 아젠다가 다 포함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개혁 아젠다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루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70년이 되면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116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이제 연금은 다 고갈되고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 이제 연금개혁 특위를 통해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해야 합니다. 또 노동개혁은 왜 필요하느냐. 자, 지금 여기 아버님들 모습은 60대시지만 아마 실제 나이는 80대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모습은 60대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60대 고령 인구라고 하지만 60대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노동의 유연성 문제라든지 이런 노동 개혁도 같이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아이들 왜 안 낳느냐 물어보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입니다. 공교육 활성화하고 또 하나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이 교육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아젠다를 갖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다. 근데 그것이 뭐냐? 다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극단적으로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안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극단적인 친북 세력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통합과 합의를 이루어가겠습니까? 이재명 리스크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법적 사안을 보면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맞아요. 왜 정치를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으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비상식적인 주장을 조국 시즌2가 되도록 민주당이 또 이끌고 가고 있느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고 통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느냐 국민의 민심, 여론이 중요하다. 그 민심과 여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모자는 2개 썼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비상근이에요. 근데 저 비상근이지만 너무 열심히 매일 출근해갖고 저도 무지 바쁩니다. 근데 비상근이라서 좋은 게요. 당적을 안 버려도 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당에 처음 온 다음에 제가 당에 쭉 있으면서 정말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보다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2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야 되나요 벌써? 아 그래요? 아 저는 좀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정권 교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고 상식과 비상식이 바뀐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래의 아젠다들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합의와 통합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 늘 우리 당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멋진 말씀해주신 우리 강정원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영합니다. 네. 총선 승리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이제 많은 분들이 총선 승리를 개혁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개혁은 저는 우리 당이 더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는 정당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맨날 늘 중도 확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도 확장이라는 것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저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념 자체는 보수 이념과 진보 이념이 있습니다. 맨날 저보고 그 짜장면 짬뽕 논란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중도라는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강한 이념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더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 아젠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유능한 정당이 되고 책임 있는 정당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승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원 대변인의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